오늘의 5분 인물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1958년 8월 29일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 조셉 잭슨은 일용직 노동자였는데요. 친구들과 취미로 밴드를 결성할 만큼 밴드에 꿈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셉 잭슨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였는데요. 자신의 아들 5명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훈련시켜 잭슨5라는 그룹을 결성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잭슨5의 막내였음에도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1969년 잭슨5가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한 후 1970년 ABC, The Love You Save, I'll Be There, I Want You Back 4곡을 연속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최연소 빌보드 핫백 1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재능을 인정받은 마이클 잭슨은 잭슨5 활동 중에 싱글 앨범을 내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싱글 앨범 중 현재까지도 명곡으로 인정받고 있는 벤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잭슨5는 소속사 모타운과 음악 스타일에 관하여 갈등을 겪었고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1975년 모타운을 나와 에픽 레코드와 계약하며 그룹 이름을 잭슨스로 바꾸게 됩니다. 잭슨스는 잭슨5만큼의 흥행을 이끌지는 못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데스티니와 트라이엄프스 앨범이 다채로운 사운드를 보여줌과 동시에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잭슨즈 시절 마이클 잭슨은 1978년 마법사라는 영화에서 허수아비 역으로 출연하였는데요. 노래의 영화를 담당한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퀸시 존스와 만난 마이클 잭슨은 1979년 자신의 성인으로서의 첫 앨범 Off the Wall을 내게 됩니다. 이 앨범은 빌보드 R&B 차트에서 1위를 무려 16주간 유지하였고 마이클 잭슨이 직접 작사 작곡한 수록곡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와 Rock With You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 앨범으로 마이클 잭슨은 1980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오르고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남자 R&B 보컬 퍼포먼스상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앨범은 추후에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앨범 순위 68위에 선정되었고 그래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까지 한 전설적인 앨범입니다. 1982년에는 Thriller 앨범을 발매합니다. 빌리 진, Beat It, Thriller 등 명곡들이 수록된 이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37주 동안 1위를 수성하였고 수록곡 모두가 빌보드 10위 안에 올랐으며 무려 6,500만 장이 팔리면서 기네스북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됩니다. 특히 1983년 모타운 레코드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처음 공개한 빌리 진의 댄스 중 문워크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히 인기 있던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는데요. 백인의 음악만 취급하던 MTV 등 방송사, 라디오에서 흑인의 노래도 다루게 되었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미국 사회에서 인종, 취향, 장르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야말로 모두를 초월한 슈퍼스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앨범은 1984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12개의 부분의 후보에 오르고 8개의 상을 휩쓸며 역대 최다 후보, 최다 수상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슈퍼스타가 된 마이클 잭슨은 악성 거짓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호기심에 산소 체인버에 들어간 기념사진 때문에 늙고 싶지 않아서 매일 산소방에서 잔다는 루머가 퍼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있다는 루머, 백반증 때문에 밝아지는 그의 피부가 백인이 되고 싶어 성형을 하는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클 잭슨은 1987년 정규 앨범 Bad를 발매하여 Man in the Mirror, Smooth Criminal 등 무려 5곡이나 빌보드 1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약 3,200만 장을 판매하며 역대 10번째로 많이 팔린 앨범에 등극합니다. 또한 1991년에는 Dangerous 앨범을 판매하며 빌보드 200에서 4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3천만 장 이상 판매하면서 1992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었습니다. 수록곡 Black or White는 7주 동안 빌보드 1위를 하였으며 뮤직비디오를 2시간 동안 5억 명이 시청하여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Heal the World Foundation이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기도 하였는데요. 월드 투어를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1월 30일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보여준 그의 공연은 지금까지도 기억될 만큼 아주 기념비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그는 1993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살아있는 전설상을 받으며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1993년 13살의 남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그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챈들러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마이클 잭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고소한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긴 분쟁 끝에 마이클 잭슨의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에는 큰 타격을 주었고 마이클 잭슨 본인 역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은 뒤 마이클 잭슨은 정규 앨범 히스토리를 발표하는데요.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 수록곡 You Are Not Alone이 1위를 기록하는 등 또 한 번 성공한 앨범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실험적이고 특이한 곡들이 평론가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They Don't Care About Us의 가사 중 Jew라는 유대인 비하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만큼은 비판적인 시선과 함께 유럽에서의 흥행에 비해 흥행도 저조했습니다. 한편 1996년에는 히스토리 월드 투어로 내한하여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앨범인 Invincible을 발매하였으나 700만 장의 앨범 판매량과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2003년 영국의 기자가 마이클 잭슨을 동행하며 찍은 Living with Michael Jackson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요. 이 방송에서 나온 게빈 아르비조라는 암에 걸린 13살 소년을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게빈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게빈의 가족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호의로 소송한 전력이 있었고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그 어떤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은 2005년 기소된 14가지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실추된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와 명예는 돌아오지 않았고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마이클 잭슨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고 2009년 3월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할 것을 발표했지만 2009년 6월 25일 그의 자택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사망하고 나서도 언론은 자살이다,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 피부암 때문이다, 성형 부작용 때문이다 등등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마이클 잭슨은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인한 심장마비였고 그의 주치의가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과다 투약하여 사망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음악의 혁명을 가져온 선구자이자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의 유명세는 수없이 많은 언론의 가짜뉴스와 스캔들에 휘말리게 하였고 그렇게 세계는 팝의 황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인물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